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고인의 핸드폰입니다. 왠지 엄청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핸드폰에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의 비밀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고인의 핸드폰. 이번 사연은요. 김도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제보자가 조금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시라고 합니다.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양에서 근무하는 경사입니다. 경찰이요? 제가 막 발령 나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자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자꾸 어디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나는데 못 찾겠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관할하는 동네가 노후된 빌라들이 좀 즐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혹시 나가봤죠. 아, 그런 것도 신고를 하네. 어떤 얘기일지 너무 궁금해요. 경찰인 도현 씨는 신고를 받고 한 현장에 출동한 이후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인지 지금부터 제보자를 대신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7년 푹푹 찌는 여름 낮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신참인 박순경과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순찰을 돌고 있었죠. 야, 선배님, 이거 모처럼 한가한데요? 아이, 너 퇴. 너 한가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이런 거 있어. 역시나 박순경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암치 신고 접수됐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아유, 저 주둥이죠. 감사합니다. 네, 순찰차 8호 출동하겠습니다. 이 신고가 들어온 장소는 저희 지구대 관할에 있는 한 빌라촌. 어느 집이야? 이 집 아니야? 이 집 아닌 것 같고요. 저 앞에 집인 것 같은데. 저기 계시. 신고자분 나와 계시네. 건물 앞에는 신고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고자분 되시죠? 아유,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아니,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 냄새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저기, 저 집 좀 봐봐요.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은 빌라의 지하 1층 집. 확인을 위해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갈수록 냄새는 더 지독해졌어요. 뭐지? 그리고 저는 그 정체가 죽음의 냄새라는 걸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 말이에요. 경찰들은 알겠네. 현관 앞에는 밀린 고지서와 독촉장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 안 좋다. 경찰입니다. 계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 현관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는데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컵라면과 각종 자격증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아, 그리고 박순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덜 손으로 이렇게 떨면서 가리킨 거지. 긴 머리에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삐쩍 마른 20대 여성이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듯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독사네. 순찰차 8호입니다. 망자 발견으로 과학수사팀하고 형사팀 지원 요청합니다. 박순경! 너 가서 물 좀 마시고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챙겨서 와.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알겠습니다. 고독사 현장에 몇 번 출동했었지만 시체랑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라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하지만 지원팀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견디며 사망자의 신분을 특정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가족분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리 둘러봐도 지갑도 핸드폰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의아해하면서 두리번거리던 중 어? 저 뭐야? 그건 사망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안타깝네. 곧장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뭐야? 핸드폰이 여기 있다고. 바로 옆에서 울리는 거 아니야? 집안을 가득 메우는 전화 벨소리. 하지만 이 전화는 계속 울리는데 핸드폰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결국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벨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사망자의 시체에서 울리고 있던 겁니다. 뭐야? 점점 더 커지는 벨소리. 소리가 나는 건 바로 시체의 머리 뒤. 머리 뒤? 핸드폰을 머리에 벤 상태로 고인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걸 빼마라. 그냥 과수 올 때까지 기다릴까? 빼지 마.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야만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릴 수가 있는데 고민 끝에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최대한 바닥에 바짝 붙인 다음 검지손가락 하나로 이 핸드폰 케이스를 툭, 툭. 그런데 꿈쩍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케이스의 끝부분을 잡고 당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 그냥 내비두자.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핸드폰을 단단히 붙잡고 힘을 줘봤더니 살짝씩 움직이는 거예요. 됐다, 조금만 더. 오케이, 진짜 다 됐어. 조금만 더. 됐다. 시신의 머리 아래로 분홍색 케이스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핸드폰을 잡아당기는 그 순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를 정확히 노려보는데 그대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우와, 진짜 놀랬겠다. 직업적 애환이네. 사실 그날 되게 무서웠는데 사무실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제 근무지에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치.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더 의시됐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이 시간에 누구야? 핸드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알아서 꺼지겠지. 무시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그 여자 벨소리. 며칠 전 현장에서 들었던 고인의 핸드폰 벨 소리가 제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머리 바로 밑에서요. 잔뜩 겁에 질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때 데미지가 셌나 보네. 너무 놀라서 질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깨 다 보이네. 잘못 본 거라고 꾸밀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한참을 뒤척이다 아침에 일찍 지구대로 출근해야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무실에 앉아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아, 어떡하냐. 사무실에서도 또다시 고인의 그 소름 끼치는 벨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겁니다. 귀신이 또 찾아온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선배님.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안 받으세요? 후배 박순경의 말에 정신 차려보니 책상 위에 제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아들, 왜 이렇게 엄마. 여보세요? 엄마 아닌 것 같아. 엄마! 제 손에 분홍색 케이스를 씌운 죽은 여자의 핸드폰이 들려 있는 겁니다. 꿈이야 뭐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집는 그 순간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숨이 꺽꺽 넘어가려는 찰나 어느새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진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아니 근데 저기 혹시 아까도 전화했었어? 아니, 뭔 소리야. 오늘 처음 전화한 건데. 아니, 근데 너 진짜 아무 일 없어? 근무 중에는 방해될까 봐 문자도 잘 안 하는 어머니가 몇 번이나 집에 내려와 며칠 쉬고 가는 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뭐가 좀 느낌이 있나 보다. 좀 의아했지만 아니 얘가 왜 이래 얼굴이. 너 무슨 일 있지?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뭐 아니긴.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말이야.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파시거든요. 근데 꿈에 어떤 여자가 과일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서는 어서 오세요. 기분 나쁘게 저희 어머니를 빤히 쳐다만 봤대요. 아가씨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자 그 여자는 사과 상자를 가리켰대요. 그리고 뭐라고 막 웅얼웅얼거리는데 입에서 벨소리가 나.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께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부적이라도 써야겠다면서 시장에 있는 무당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뭘 만졌길래 온몸에 죽은 사람의 흔적이 가득하구만. 제가 망자의 물건, 즉 핸드폰을 잘못 만진 탓에 이 머리카락과 옷깃에 온통 죽은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다고. 그 여자가 저를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신의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하라고 으름장을 놨죠.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자른 후 머리카락 일부를 챙겼어요. 그리고 고인의 분홍색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 걸 구매한 다음 집에 들어가기 전
대문 밖에 저희 머리카락과 핸드폰 케이스를 함께 태웠습니다. 문 밖에서 망자의 흔적을 모두 태우면 이 죽은 영혼이 저를 더는 저를 따라서 대문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마지막으로 그 죄를 밟고 대문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면서 비방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지구대로 복귀한 저는 다른 순경들과 근무를 나가는 날이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혹시 변사 사건에 출동하게 된다면 절대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요.